네, 이번에는 그 메소드에서 인자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흔히 얘기하는 갑 전달 방식이 있고요. 여기 보면 참조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했듯이 뭐 배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요거 제일 중요한 이제 갑과 참조라고 하는 요 개념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몇 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요 그림이랑 뭐 같이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짜면서 직접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들이니까 뭐 C, C++ 뭐 다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매개 변수가 기본 타입들, 바이트, 인트, 더블과 같은 기본 타입일 때는 기본적으로 값이 전달이 됩니다. 값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값이 전달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거에 대해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요 프로그램을 하나 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계속 찍던 중이라서 그냥 띄우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데이 6에다가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new 클래스 여기에다가 call by value라고 하는 애로 만들 거고요. 메뉴 하나 만들고 finish 하겠습니다. 자, call by value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int형의 n이라고 하는 애를 10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함수명으로 incre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저 n 값을 전달합니다. 자, 지금은 일단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뭐 어쨌건 incre라는 함수를 하는데 여기 보면 incre라는 함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마우스를 가져가고요. 여러분 create method라고 만들면 뭐 우리가 직접 넣어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private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클래스 안에서는 퍼블릭이 됐건 프라이빗이 됐건 서로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이라고 적어도 되고 퍼블릭을 적어도 돼요. 중요한 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기에 스태틱이라는 애가 붙는다는 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쪽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건 얘 자동으로 만들었더니 얘가 이런 애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보통 수압 함수처럼 자, 내가 저 값을 여기서 sysout 해가지고 n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n은 이렇게 해서 n은 n 이렇게 출력했어요. 요거 하나 복사해가지고 증가를 시키는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다시 n을 한번 호출하려고 해요. 중요한 건 여기서는 뭘 안 받아요? 리턴을 안 받고 있어요. 리턴을 안 받고 있습니다. 자, 얘를 통해서 저희가 작업을 할 건데 요 값을 요로 전달을 했어요. n이란 이름으로. 물론 뭐 a라고 할까요? m이라고 합시다. m. 자, 이 n을 m이란 변수로 이제 전달했어요. 자, 그리고 나는 여기서 m이라고 하는 애는 m 플러스 1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다가 여러분이 아까 복사했던 그 놈을 m은 m 이렇게 되면 값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요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면 결과는 여기 있는 n은 10이고요. 값을 전달해서 여기서 찍었더니 이 값은 얼마예요? 11. 그래서 10이 그대로 전달돼서 여기서 값이 증가되니까 11. 그런데 얘가 돌아왔더니 여기서의 n 값은 얼마예요? 10. 자, 요게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는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얘입니다. 자, 왜냐면 요 n이란 변수, 메인에 있는 n이란 변수에 10을 넣고요. 얘를 incre n이라고 해서 요쪽에 요 스택에 있는 인데 거기에 요 m이라는 곳에다가 요 값을 이렇게 복사를 해줬어요. 그럼 이제 1로 제어가 온 거죠. 자, 요 m이라는 곳에다가 10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값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함수 안에서 여러분이 m을 찍었더니 당연히 얼마예요? 11이라고 찍죠. 근데 이게 함수가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함수가 여기서 끝나고 제어가 어디요?
호출한 다음으로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 거에 있는 요쪽 요 메인에서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나한테 있는 n을 찍었더니 n 값이 얼마예요? 당연히 10이지. 그죠? 11은 여기서 만약 내가 그걸 원했다면, 만약 다른 걸 원했다면 리턴에다 달고 오면 되죠. 얘는 보이드였기 때문에 리턴을 아무것도 안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위에 있던 10이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찍혀야 돼요. 자, 그런데 자바에서는 여기 보듯이 서클이라고 하는 이런 애들 같이 객체를 쓰잖아요. 객체를 쓰면 조금 달라집니다. C 언어로 치면 포인터 같은 애가 이제 쓰이는 그 상황인데, 이건 서클이라는 애를 썼다라고 칩시다. 자, 그래서 여기 서클이 있으니까 우리 이 서클을 그냥 쓰는 걸로 해서, 자, 저희는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new 클래스라고 하고, 이름이 reference passing 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름 똑같이 썼습니다. 자, reference passing. 아이고, 스펠링 잘못 썼네요. 이가 하나 빠졌네. 그죠? reference passing 이라고 해서 참조를 전달하는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메인 하나 만드실 거고요. 자, finish 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 파싱에서 여러분이 서클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서클이라고 해서 C라는 애를 만들 거고요. new 서클이라고 하면서 우리 여기 이렇게 했더니 서클에 처음에 초기값 줄 수 있게 돼 있죠. 자, 여기에다 1이라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아까 전처럼, 자, 내가 저걸 찍기 위해서 우리 아까 전에 그거 만들었죠. 자, sysout해서 나는 서클에 get area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get r이라고 하는 애를 했죠. 반지름 값을 가져올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Ctrl F11로 찍었더니 1이라고 잘 찍어요. 여기다 1 넣어놓고 반지름 가져와서 찍은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incre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하고요. 저 C라고 하는 애를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 저거 갔다 온 다음에 여기서 이 값을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에 incre라는 없으니까 다 여기 마우스 가져가서 다시 create 메소드 했더니 얘는 요 안에 있는 애가 서클 타입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어떻게 해요? 서클로 쓴 거예요. 자, 근데 난 여기를 C라고 안 하고요. 여기를 뭐 M이라고 똑같이 할게요. 서클 변수 이름이 M이에요. 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요걸 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하고 싶냐면 사실은 요거는 필드를 빼놓으면 좋은데 그냥 퍼블릭으로 해놓으면 그냥 바로 세팅해서 좋은데, 저희가 아까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자, M이라고 하는, 분명히 이름이 다른데 어제가 M이라고 하는 애다가 set R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하는데 저 R값은 저희가 간단하게 해보려면, 그러니까 값을 이렇게 설정하려고 하는데, 자, 저희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M이라고 하는 데서 get R이라고 하는 애를 가져오면, 자, 요거를 R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int형의 R이라고 한다면 반지름 값을 하나 들고 왔겠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이 R 값에다가 R 플러스 1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마 이게 1이었으면 여기서 2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세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처럼 얘를 이용하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요? m.get 이렇게 하면, 자, 제가 요거는 이제 m은
이렇게 찍고요. 여기는 C, 문자로 C는 그냥 이렇게 찍을게요. 여기도 C는 그냥 이게 여기서 찍히냐 여기서 찍히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여러분 생각에 여기에 있는 R은 아까 찍었듯이 얼마에 1일 것이고 인크리 해가지고 여기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얼마요? 1을 달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1을 꺼내서 여기다 넣으니까 R이 2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 얼마요? 어쨌건 2로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꺼냈더니 당연히 여기에는 얼마예요? 2로 됐겠죠. 자, 그러고 얘가 돌아왔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없어요. 리턴해 주는 건 없어요. 근데 아까 분명히 여기서 찍었던 1 값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자는 거죠. 컨트롤 F11 돌렸더니 이것이 1, 2, 2라고 찍힙니다. 어? 얘는 왜 2지? 이게 이 참조라는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몇 번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걸 피자라고 했으니까 피자라는 애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서클을 하나 만들었어요. 크기를 10으로 만들었답니다. 우린 1이었으면 10이에요. 자, 여기를 우린 100번지라고 하자고. 100번지. 그럼 여기 얼마요? 100이라는 값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인크리 피자라고 했는데 이 피자라고 하는 곳에 들어있는 값이 뭐예요? 요 안에 있는 반지름 10이에요. 여기 있는 주소값 100이에요. 이 피자라고 하는 안에 들어있는 값은 요 안에 있는 값은 주소값 100이죠. 자, 근데 나는 이거를 이 인크리라고 하는 곳에다가 서클, 여기 있는 요 서클 피자라고 하는 놈이 가질 수 있는 그 값을 여기 m에다 전달한 거예요. 근데 결국 전달되는 게 뭐예요? 여기는 10이 아니라 여기 있는 100이라고 하는 주소값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이 m이라는 변수는 뭘 하냐면 여기 만들어져 있는, 이게 실제로 힙이라는 공간인데 힙에 만들어져 있는 그 원을 얘도 찍는 거죠. 얘도 찍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놈으로부터 접근해 가지고 우리는 뭐 get, 뭐 set 뭐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어쨌건 값을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증가시킨 애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해요? 11로 바뀐 거죠. 자, 이러고 함수가 없어졌어요. 여기 함수가 이렇게 없어졌어. 여기 m이란 변수 뭐 이런 거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시 어디로? 여기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 있는 피자가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피자라는 변수가 계속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얼마냐라는 거죠. 11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이걸로 한 번만 더 볼게요. 헷갈리진 않겠지만 자, 저희가 서클 C라고 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뉴 서클에 의해서 이쪽에 힙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서클을 만들고 거기에 반지름을 1이라고 넣어놨어요. 자, 인클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쪽이 스택이에요. 그죠? 자, 얘가 처음엔 메인이 제어를 갖고 있다가 인클이라는 함수가 불리면 제어권을 일로 넘겨줍니다. 자, 인클이라고 하는 애가 가졌는데 인클이라는 애에 갔더니 여기선 C라는 변수가 있지만 여기는 M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자, 근데 C라는 변수 안에 얘의 주소 100번지가 들어있어서 여기 있는 100번지가 들어있어서 C를 M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값이 여기로 전달된 거죠. 자, 근데 얘도 능력이 뭐냐면 이 서클을 가리키는 능력이 있어요. 왜? 주소가 똑같으니까. 타입이 같으니까. 얘네들이 하는 일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주소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포인터가 하던 일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에다 %에서 주소를 날리면 얘가 주소를 받아서 걔를 바라보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m을 통해서 이 m을 통해서 여기에 접근해서 여기 있는 값을 꺼내다가 1을 더해서 여기다 2라고 넣었단 말이에요. 2. 여기 값이 2로 변했어. 자,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한 다음에 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기가 제어가 없어졌어. 그럼 다시 제어가 어디로 돌아와요? 여기로 돌아오죠. 여기로 돌아왔을 때는 여기는 C라는 변수를 통해서
얘를 접근해 봤단 말이에요. 얘는 이미 없어진 거고. 그랬더니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이 1이에요, 2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2잖아. 똑같은 100번지를 바라보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가 찍혀? 2가 찍히는 거예요. 여기서는 1이 찍혔고 여기서는 2가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요 그림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우리 요 배열도 한번 봅시다. 요건 그냥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봤더니 요렇게 배열을 만들었어요. 배열을 만들면 A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 만들어지는데, 배열이 만들어지는 이 공간, 배열의 이 공간은 어디라고요? 힙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만들어지면 여기 100번지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져서 여기 100번지가 들어와요. 자, 인크리 A에 의해서 여러분이 어디요? 요쪽에 있는 요 함수에다가 A를 전달해요. A를 전달한다는 거는 뭘 전달해요? A를 어레이에 전달해요. A를 전달하는 건 A에 있는 100이라는 주소값을 여기다 전달해요. 그럼 요 어레이가 바라보는 애는 누구예요? 똑같은 100번지에 있는 얘죠. 자, 그래서 난 어레이란 이름으로 접근해서 여기 값을 1씩 증가했어. 2, 3, 4, 5, 6 증가했어요. 그리고 얘가 다 끝나고 내가 어떻게 해요? 제어를 요로 돌아왔어요. 자, 여기서는 여전히 누구? A라는 애가, 왜냐면 이건 이제 메모리가 없어졌을 거니까 여전히 A라는 애가 여기를 바라봤더니 이 안에 있는 값을 찍었더니 값이 얼마야? 2, 3, 4, 5, 6이라고 하는 애가 증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배열이라는 애도 결국 뭐예요? 참조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가 전달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얼마든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돼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거 사실 그 포인터라고 하는 애 있죠? 그 C나 C++에서 하던 포인터가 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게 주소가 넘어다닌다 그랬는데, 사실은 참조라는 개념은 사실은 같은 공간에 대해서 이름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요거를 주소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금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C++의 참조는 100% 별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 더 만드는 그런 거고요. 저희가 그 자바에서는 나중에 보시면 얘가 실제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똑같은 아이디를 얘가 할당을 받게 돼 있거든요. 전달되게 돼서 주소가 넘어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요 인자 전달, 우리 늘 보던 콜바이 뭐예요?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 그리고 뭐 그런 애들을 이제 쓰는 거죠. 실제로는 다 얘가 갖고 있는 게 주소값이라 주소값이 전달. 얘가 갖고 있는 값이 그냥 뭐 어떻게 해요? 프리미티브 타입, 기본 타입이기 때문에 그 값, 다 값으로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다른 책에서는 참조 전달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값 전달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근데 그 값이 기본 값이냐 아니면 주소 값이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뭐 제가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인자로 배열이 전달되는 예. 그래서 캐릭터 배열, 우리 캐릭터 배열을 잘 안 썼는데 속에 공백 문자를 콤마로 대체하는 메소드를 작성해 버려요. 이 값, 이게 대체하는 리플레이스 뭐 이런 건데 간단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한 클래스 안에 있고요. 메인이 있고 문자로 이렇게 있는데 중간중간에 공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공백을 찾아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그냥 찍어요. 여기 있는 애들을 그냥 여기 함수로 프린트 캐릭터 어레이라고 해서 요걸 통해서 그냥 쫙 찍어 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거는 한 자씩 찍는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replace 스페이스 C라고 하는 거. 이때 여기에서 뭐 배열을 넘겨서 그 배열을 캐릭터 배열이 그걸 받도록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거죠. i번째 있는 애가 빈칸이냐? 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콤마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해요?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찍었더니 우리는 배열은 똑같은 애를 여기 있는 A도 얘를 바라보고 C도 얘를 바라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A고 여기서 내가 다룰 때는 C였지만 어쨌건 똑같은 애들이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얘를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그 문자 리플레이스 하는 방법들까지 한번 여러분이 익히신 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객체지향 특징 중에 그 세 번째 있던 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캡슐화. 두 번째가 뭐요? 상속. 상속은 다음 장에서 배워, 5장에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상속이, 아니, 그 다형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오버로딩이라는 애를 배웁니다. 오버로딩. 그래서 이 오버로딩이라는 애를 이번 장에서 4장에서 이제 배워볼 겁니다. 자, 오버로딩 사실 이전에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면 메소드 전에 우리가 생성자를 배웠는데 그 생성자가 2개 이상 나타나는 경우 있었죠. 한 클래스에 2개 이상의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작성하는 경우, 그게 뭐예요? 오버로딩이었어요. C 언어는 오버로딩 기능이 없습니다. C 언어는 객체 지향이 아니죠. 객체 지향들만 오버로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C 언어에서 add라는 함수를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수값 뭐 a하고 b를 더하는 이런 애를 만들면 이런 함수는 그냥 잘 만들었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add를 만드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96이었다. 그런 정수값이 들어갔다. 9,6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정수 더하기를 만든 거니까 잘 만들었는데 만약 여기에 1.1 더하기 1.5 이런 식의 실수값을 썼다. 더블이든 플로트를 썼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여기에 있는 이름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 C 언어에 보면 I-add, F-add 라는 걸 많이 씁니다. 왜냐면 옛날에 C 언어는 무조건 함수 이름을 가지고 함수 이름만 가지고 얘네들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을 가지고 구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함수명으로 무조건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바부터는 자바 10++부터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한 클래스 내에 2개 이상의 이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소드의 이름이 무조건 같아야 오버로딩이에요. 그리고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리턴 타입은 오버로딩과 관련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는데, 자, 얘가 여기 보면 이제 getSum이라고 부르는데 getSum이라고 부르면서 정수를 2개를 부르든지 아니면 getSum이라고 하면서 정수이지만 3개를 부르든지 아니면 getSum이라고 하면서 여기를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더블 값으로 부르든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 요 앞에 붙는 요 리턴 타입은 실제로 호출과는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서로 다른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여기에 있는 타입이나 개수가 달라야 됩니다. 그게 오버로딩이에요. 저희가 좀 이따 간단한 예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듯이 오버로딩 실패 예에 여기 보면 둘 다 정수형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리턴 타입은 하나는 인트고 하나는 더블인데 중요한 건 오버로딩은 호출 시점에 내가 이걸 부를 때 이 이름과 개수를 가지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개수 혹은 타입을 가지고 구분하기 때문에 돌아올 때의 요 놈은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구분이 돼야 로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 치환은 나중이고, 자, 오버로딩 예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로 여기에다가 오버로딩이라고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리고 그냥 요거는 클래스만 이렇게 만들게요. 자, 오버로딩이라고 만들고요. 자, 그리고 피니시 만들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뭐 기본적으로 클래스는 멤버 변수가 있고 멤버 메소드가 있어야 되지만 저희가 그냥 필드 없이 그냥 메소드만 만들게요. 자, 여기다가 public int sum이라고 하고요. int i, int j 이렇게 넣었어요. 리턴 타입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만 하면 오류가 뜨고 리턴 뭐 i 플러스 j 뭐 이런 걸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똑같이 얘를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거는 똑같은 이름이 두 번 쓰인 거기 때문에 이건 오류가 뜹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다 int k라고 해서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게 하든지 아니면 똑같으면 여기를 타입을 하나라도 다르게 해서 더블이라고 해서 하나라도 다르게 해서 구분이 되면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더블하고 인트랑 하기 때문에 결과값이 뭐가 돼요? 더블이 돼서 여기를 더블이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했듯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여러분이 이걸 int라고 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얘가 구분이 되진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 리턴 타입은 중요치 않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타입의 순서가 중요한 거지. 여기는 A고 여기는 뭐 요 이름과 요 이름이 다른 거 있죠. 변수 이름이 다른 거. 그러니까 매개 변수의 이름이 다른 건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만약에 int였고 여기가 더블이었다면 얘하고 얘는 어때요? 구분이 가능하겠죠. 얘하고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리턴 타입이 뭐여야 돼요? 더블이라서 그래요.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든지 개수가 다르든지 해서 어쨌건 구분이 돼야 돼요. 어쨌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여기는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이건 A, B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이름은 중요치 않아요. 여기는 이름은 중요치 않고요. 타입, 개수 뭐 이런 걸로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오버로딩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자, 제가 여기서 클래스로 오버로딩 ex라고 해서 그런 애를 만약 만들었다. 메인 하나에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오버로딩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오버 요정도 주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저기 오버로딩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오버로딩 O라고 쓰고요. 자, new 오버로딩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자, 이런 애는 기본적으로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예요? 디폴트 생성자가 만들어지죠. 자, 근데 내가 여기서 O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이 sum이라고 하는 애를 부르는데 여기 잘 보시면 sum으로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나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오버로딩 된 겁니다. 이건 클래스명이 오버로딩이고 오버로딩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뭐로 구분해요? 개수나 그죠? 개수나 타입 혹은 순서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호출하는 시점에 어때요? 저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적당한 애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오버로딩은 어떻게 해요? 같은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를 제공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다형성이라고 얘기하고 같은 이름이 여러 번 올라왔기 때문에 오버로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만 적으면 1, 2, 뭐 이렇게 해서 호출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5.sum을 하는데 1.1, 2.2 이런 식으로도 호출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겠죠. 우리 더블은 없나요? 더블이 없나 보네. 잠시만요.
더블 더블은 없네, 그죠? 자, 더블 더블이 없으면 만들어주면 되죠. 더블 더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를 더블 더블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여기에 이제 오류는 사라지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로딩이 되면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정수형하고 더블 이런 연산도 되고요. 더블형과 정수도 되고 정수와 정수.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iSum, fSum 막 이름 함수 이름이 여러 개가 나타나는 거죠. 자, 저희가 알고 있는 제일 대표적인 오버로딩은 이런 애가 있습니다. sysout 이렇게 했을 때 println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println을 지우시고 print 요 정도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print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요. println이라는 이름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타입별로 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수형도 찍고 실수형도 찍고 문자도 찍고 객체도 찍고 뭐 다 찍었던 거죠. 왜? 오버로딩 되어 있어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오버로딩까지 같이 한번 살펴본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로딩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 치안 같은 경우 자, 여기 보면 이제 객체 치안이라는 게 나오는데 객체 치안은 우리 요 그림 보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객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new 해서 3으로 만든 요거가 100번지에 만들어졌다 칩시다. 그럼 맨 처음에 OB1에는 얼마가 들어있어요? 100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여기를 이렇게 이쁘게 잘 찍을 거예요. 자, OB2는 4가 들어있는 애를 바라볼 거고요. 걔는 어떻게? 얘는 200번지라고 하면 얘는 여기에 200이라고 잘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 이쁘게 잘 바라봐요. 자, 변수로 샘프라고 하는 애를 바라보는 s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아무 값도 없으니까 널 값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OB2라는 애를 넣었어요. 여기는 OB2를 넣는 게 아니라 OB2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여기는 200이 여기 들어가죠. 우리 배운 거 그대로야, 그죠? 200이 들어가니까 얘가 어디를 바라봐요? 여기를 바라봐요. OB2를 통해서 접근하면 여기는 ID 4번이 보여요. 자, 요거 OB2를 다시 OB1에 넣어요. OB2 여기 200 들어있는 걸 여기다 넣었어요. OB1이 얼마가 돼요? 200이 되죠. 그럼 이제 얘는 여기를 찍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봐요? 얘네들을 찍어요. 그래서 OB1과 OB2와 S는 어때요? 다 같은 곳을 바라봐요. 200번 객체 얘를 바라봅니다. 얘네들을 우리 흔히 뭐라고 해요? 별칭이라고 하는 거죠. 별칭.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듯이 객체 치안은 객체의 복사가 아니라 객체는 요게 객체라고 했죠. 요거를 복사해서 넣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레퍼런스. 여기 있는 주소값만 옮겨 다니는 겁니다. 얘네들이 여기를 찍다가 100번쯤 여기를 찍다가 200이면 여기를 찍는 게 되죠. 그러면 이제 눈에 쏙쏙 잘 들어오면 이제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 소멸. 객체 소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바는 그 소멸자가 없습니다. 사실 신경 안 씁니다. 자바는 new만 가지고 객체를 할당 받아줍니다. 할당 받아주는데요. 그리고 소멸된 객체 공간은 나중에 가용 공간에 이제 포함이 되도록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메모리 쓰는 게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소멸된 객체 공간은 다시 힙 공간에 이제 되는데, 자바에서 사용자 임의로 객체 소멸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멸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 틸트 이런 거 안 씁니다.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 C++에서 배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틸트 잘못 쓰면 아주 그냥 시스템이 아주 난리가 나죠. 그죠? 이미 회수됐는데 다시 회수한다. 그러면 뭐 100% 죽습니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자바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 소멸 연산자가 아예 없어요. 소멸 연산자를 쓰지 않습니다. 소멸자라는 게 없습니다. 자, 객체 소멸은 자바 가상기계의 고유한 역할로 처리가 되고요. 여기 보듯이 자바 개발자에게 매우 다행스러운 기능입니다. C나 C++에서는 프로그램 내에서 개발자가 이거 직접 건들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려운 아주 큰 이유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거를 프로그램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바에서 사용하지 않는 객체나 배열을 돌려주는 코딩 책임으로부터 개발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요런 자바 같은 경우가 쉽고 그렇다는 얘기는 자바가 쉽진 않죠. 여러분 해보시면 쉽진 않은데 자바가 쉽다 그럽니다. 이유는 C++에 비해서 쉽다는 얘기입니다. C++에 비해서 이런 몇 가지들을 제공, 포인터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인터와 같은 참조를 쓰긴 하지만 포인터 연산, 그러니까 포인터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 뿔뿔 해가지고 막 주소 이동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포인터 연산을 제공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쉬워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러한 객체에 대한 메모리 관리를 프로그래머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사실 요즘 워낙 메모리가 많으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가비지라는 건 어떤 경우가 가비지가 되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person A, B, A하고 B라는 애를 이렇게 만들고요. 자, new person에서 여기에 만들었어요. 얘가 100번지야. 그럼 여기가 얼마 들어가요? 100이 들어가요. 좀 있으면 이런 숫자 같은 건 안 쓸 겁니다. 그냥 얘기할 건데 아직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B 성춘향 만들었어요. 얘 200번째 만들었어요. 여기 얼마 들어가요? 200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여기를 찍고 있어요. 얘는 여기를 찍고 있고. 여기 이것까지는 이해되죠? 얘하고 얘가 뭐다. 자, 근데 이런 일을 했어요. A는 B라고 해요. B는 A라고 했어요. 어디다 넣는 거예요? A를 B에다 넣는 거죠. A에 있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죠? 100이 되는 거예요. 여기 100이 되는 순간 200은 안 찍고 얘가 여기를 찍죠. 자, 그러면 두 놈 다 여기를 찍습니다. 얘는 뭐예요?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니죠. 원래 C++에서는 이거 옮기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요거를 회수를 시켜주고 그리고 포인터를 옮겨주셔야 돼요. 근데 자바는 그냥 옮겨도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공간은 차지하고 있는데 어때요? 연결할 방법은 없는 애. 여기에 있는 100번지나 여기에 있는 200번지가 누구다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new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정에 의해서만 알 수 있지, 요 200번지라고 하는 애를 다시 여기에다가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잡아다가 이거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을 차지하면서 쓰지는 못하는 이런 애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메모리, 요거를 쓰레기, 가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쓰레기들은 자바 가상기계가 자동으로 수집을 합니다. 가비지 컬렉터라는 애가 있어서요. 다양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걸 자동으로 이제 수집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지가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자, 여기 가비지 발생되는 이 경우들, 값들이 이렇게 있고, 어떤 애들이 가비가 되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는 이미 너무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저희 수요일 날 저희 이제 질의응답 받는 경우들 있죠. 그때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 그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거 사실 크게 보지 않아도 돼요. 자, 여기 보면 실제로 시스템이나 런타임에 GC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가비지 컬렉팅을 해주는 system.gc 하면 가비지 컬렉터를 하는데, 이런 애가 있는데 왜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이 코드는 자바 가상 기계에 의해서 강력한 가비지 컬렉션을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바가 가상 기계가 가비지 컬렉션 시점을 전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이 이걸 명령을 안만 내려봐야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얘가 되어 있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메모리가 정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가비지 컬렉터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넣나 안 넣나 어쨌건 얘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가비지 컬렉터까지 일단 내용을 정리하고요. 저희가 요 영상도 지금 40분 넘어가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일단 마치고 여기 있는 패키지 개념부터는 저희가 패키지 개념은 뭐 크게 그렇지 않으니까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간단하게 요 맨 뒤까지 해서 정리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중간고사는 요 4장 클래스 정도까지 보고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클래스가 어떤 개념이고 뭐 접근 제어가 어떤 개념이고 뭐 이런 개념들 패키지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익히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중간고사 이후부터 상속을 배우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클래스 개념까지를 익히는 거를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일단 영상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여기 패키지 개념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